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수강생 여러분들. 3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회계 순환 과정 중에서 무엇을 공부했느냐 하면은 마감이라는 걸 봤고요. 그 다음이 현금 기준 손익과 발생 기준 손익 간의 전환해서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 두 계정을 가지고 현금 기준 손익, 발생 기준 손익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연습을 했죠. 남은 게 더 있잖아요. 선급 비용, 선수 수익.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교재로는 160페이지 6.3절인데요. 자, 선급비용입니다. 선급비용 자산이잖아요. T계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는 여기가 기초, 증가 이렇게 가는 거죠. 감소, 기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선급비용의 증가라는 것은 선급비용은 왜 증가할까요?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현금 지급이겠지. 현금 지급. 선급비용이 감소하는 이유는 선급비용이 비용으로 대체가 되겠죠. 차변의 비용, 대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여기 발생기준 비용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기초잔액을 알고요. 현금 지급액 또는 발생기준 비용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어느 하나를 알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어프로치로는 등식을 이용해서 등식을 이용하나 T계정을 이용하나 결국 논리는 같지 않습니까? 기초선급에 더하고 빼면은 기말 선급인데 선급 비용의 증가 왜 증가할까요? 현금 지급 때문에, 즉 현금 기준 비용 때문이죠. 감소는 발생 기준 비용, 즉 선급 비용이 비용으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하고 기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하면 나머지 하나를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역시 지난 시간에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과 마찬가지로 선급 비용의 순증가, 순변동액을 알아도 계산이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8번. 을 회사의 1년도 선급비용, 선급보험료랍니다. 1년도 기초잔액 1,500, 기말잔액 1,420. 80만큼 선급비용이 줄었네. 그 뜻은 뭐예요? 80만큼 대변의 선급비용, 차변의 비용, 즉 보험료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그거만큼 발생기준 비용에 어떤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1번은 1년도에 보험료로 12,000원을 지급했대.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제 T계정을 이용을 한다면은 기초 1,500, 기말 1,420 해놓고 여기에 증가, 여기에 감소인데 증가는 현금 지급, 감소는 선급 비용의 비용 대체, 즉 발생기준 비용 아닙니까? 12,000을 줬기 때문에 이 X를 계산하면은 1208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초 선급 비용, 기말 선급 비용 더하기 빼기. 선급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현금을 지급하면서 선급 비용 인식을 했겠지. 선급 비용의 감소는 선급 비용이 비용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 아닙니까? 주어진 자료는 기초, 기말, 현금 지급액이기 때문에 선급 비용의 감소, 이 X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순감소 80만 알아도 계산이 가능한데요. 자, 다시 가볼까요? 여기서 지금 이것만 보세요. 보험료로 12,000원을 지급했대. 그럼 언뜻 생각하기에 뭐 차기분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12,000만큼 비용으로 잡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식한 보험료. 그런데 선급비용 계정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지급한 금액이 곧 비용입니다. 그러나 80만큼 선급비용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80만큼 선급비용이 비용으로 더 대체가 됐다. 즉 80만큼 비용 인식이 더 있었다. 그래서 12,080만큼이 비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물음 2번. 이번에는 1년도에 보험료를, 즉 비용을 12,300 인식을 했대요. 현금 지급액은 얼마이냐? 자, 첫 번째 어프로치 T자를 그려서 기초, 기말은 주어지고요. 이번에는 발생기준 비용을 주죠. 그럼 이쪽이 현금 지급액, 그래서 12,220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길게 등식으로 재표시해도 마찬가지죠. 기초, 현금 지급, 감소는 비용 대체, 기말, 선급 비용. 그래서 이 현금 지급액을 계산하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순감소 80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도 금방 계산이 가능한데요. 다시 한번 이리 와보세요. 지금 X1년에 보험료라는 비용을 12,300 인식을 했대요. 그런데 이 보험료 인식 금액에는 80만큼 선급비용 대체로 인한 비용 인식이 더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돈은 얼마나 냈을까? 라는 건데, 요 보험료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선급비용에 비용 대체가 지금 80만큼 들어가 있을 테니 80을 빼면은 12,222 비용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죠. 자꾸 연습을 해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대로 직관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아,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어. 그러면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T자를 그려서 뽑아나가는 방법을 먼저 익숙하게 연습하기 바랍니다. 현금기준 손익, 발생기준 손익 전환하는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선수수익입니다. 선수수익은 부채죠. 부채니까 이쪽이 기초, 증가, 감소해서 기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수수익이 왜 증가될까요? 돈을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수익. 선수수익이 왜 감소되나요? 선수수익이 수익으로 대체가 되니까. 그래서 발생기준 수익이 이쪽으로 들어가죠. 따라서 요 네 가지 중에 어느 세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T 계정을 등식으로 표시한 것이죠. 기초선수수익, 기말선수수익 더하기 빼기. 선수수익의 증가라는 것은 받은 돈, 현금기준수익, 선수수익의 감소는 선수수익이 수익으로 대체되니까 발생기준수익.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네 개 중에 어느 세 개의 자료를 주면 하나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분보죠. 갑회사의 1년도 선수수익, 선수임대수익이랍니다. 기초잔액 2,800, 기말잔액 2,600. 200만큼 순 감소가 있었네. 그러면 한번 뒤에 해답을 보지 말고 직관적으로 한번 들어가다 보자고요. 갑이 1년도에 임대료로 12,000만큼 돈을 받았대. 그런데 1년도에 인식한 임대수익은 얼마겠느냐? 만약에 전혀 선수수익이 없었다면, 선수수익 계정의 장부에 없었다면 12,000 받은 것만큼이 임대수익이겠죠. 그런데 받은 돈은 12,000인데 관련 선수수익이 200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200만큼 추가로 수익 대체가 더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선수수익이 임대수익으로. 따라서 둘을 합친 12,200이 임대수익이겠지. 12,200. 그죠? T자를 그리든 아니면은 등식을 이용하든 뭐 똑같이 나올 겁니다. 물음 2번으로 가보면은 이번에는 발생기준 수익 17,500을 인식을 했대요. 근데 이 12,500의 임대수익은 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선수수익의 대체 200만큼이 지금 줄었으니까 요거만큼 수익으로 대체가 됐을 거 아니에요. 요 200이 더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현금 수취액보다 임대수익 인식금액이 200이 더 많을 테니 현금 수취액은 12,500에서 200을 뺀 12,300이 되겠다. 확인해 볼까요? 12,300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빨리빨리 이제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되겠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자꾸 연습을 해봐야죠. 일단 T자 내지는 등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먼저 해놓고요. 여기 어느 정도 익숙하면은 그때 바로 제가 지금 했던 대로 증감이 단기 현금에 미치는 영향 혹은 발생기준 손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쉽게 요구하는 어떤 현금 기준 손익, 발생 기준 손익을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고 긴 3장의 내용이 다 끝이 났습니다. 한편 요 챕터에는 이제 보론으로 정산표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정산표의 작성까지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 지난 판에는 정산표가 본문에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판에는 보론으로 뺐습니다. 뭐 아주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고요.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정산표 작성이 중간고사 때 종종 나오고는 했었습니다. 하여튼 아직도 뭐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뭐 보론으로 그냥 넣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그냥 무시해도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교재로는 166페이지인데요. 자, 정산표는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고 이로부터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이 재무제표를 도출하는데 보다 좀 쉽게 이를 도출할 수 없겠는가? 그거를 위해서 작성하는, 임의로 작성하는 양식이에요. 반드시 회사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정산표는 과거에 수작업으로 시산표를 만들고 결산 수정 분괴를 하고 수정 후 시산표,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필요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결산 수정 분괴를 컴퓨터 장부 기장을 하는 순간에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에 자동으로 재무제표가 나오기 때문에 작성할 일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컴퓨터로 나오는 최종 결과가 어떤 플로우를 거쳐서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산표 여전히 어느 정도 중요도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산표를 보면은요, 이 계정 과목을 쭉 쓰고 수정 전 시산표, 결산 수정 분괴를 여기다 가합니다. 그럼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고요. 수정 후 시산표에서 반으로 퉁쳐서 수익 비용 쪽은 포괄손익계산서,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인데 단 포괄손익계산서에서의 당기순이익, 넷인컴 부분이 이쪽으로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산표의 작성은요, 정산표 양식에 일단 수정 전 시산표의 계정과 금액을 기재합니다. 여기 수정 전 시산표를 만들고요. 두 번째로 결산 수정 분괴를 반영합니다. 여기다가 결산 수정 분괴 쭉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수정 후 시산표 금액을 계산을 한 후에 수익과 비용, 포괄손익계산서,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확정을 짓죠. 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이 곧 이익잉여금이죠. 직접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 3장에서 했던 주식회사 한강의 사례를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요. 자, 수정 전 시산표, 현금, 매출채권, 보증금, 비품, 부채, 미지급금, 차입금, 자본금이 있고요. 수익, 매출이 있고요. 광고 선전비, 임차료, 급여, 보험료, 이자 비용, 뭐 대차는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총계정원장에 모든 계정과 금액을 직접 여기다가 기재를 하는데요. 왜 수정 전이냐 하면 아직 발생기준 손익으로 모두 다 표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산수정 분괴 앞서 우리가 다뤄봤죠. 결산수정 분괴를 합니다. 모두 결산수정 분괴가 4개였어요. 즉 임차료, 미지급 비용, 여기 지금 7씩 같이, 왜냐하면 요 광고 임차료하고 급여 합해서 미지급 비용 이런 분괴가 있었죠. 두 번째 분괴는 보험료 12중, 여기 지금 단위가 1000입니다. 길어서 지금 그냥 12,000인데 그냥 12라고 할게요. 12중 11만큼, 11개월만큼은 차기 쪽이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죽이면서 선급비용. 그래서 여기 새로 이 부분이 새로 생기는 계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3번은 이자에 대한 미지급 이자 11. 마지막으로 감가상각비도 있었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 새로운 계정을 창설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차변대변 똑같겠지. 이렇게 결산수정 분괴를 해서 이제 수정 후 시산표, 결산수정 분괴가 없는 이런 내용들은 그냥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임차료 30에 30, 60 이렇게 되겠죠. 급여 40에 40, 80이 될 테고요. 보험료는 12에서 11을 빼니까 1 이렇게 다 업데이트 시켜서 수정 후 시산표가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거의 반 이상 왔어요. 자, 수정 후 시산표 중에 요 자산, 부채, 자본까지는 재무상태표 쪽으로 가고요. 요 매출, 광고 선전비 등 비용 이쪽 포괄손익계산서 쪽으로 가고요. 미지급 비용 이리 가야죠. 재무상태표 부채, 선급비용은 이리 와야죠.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가야 되고요. 감가상각누계액은 일단 재무상태표 대변인데
대변이라고 해서 자산, 부채가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재무상태표 만들 때 차감 표시, 정식으로 만들 때 차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을 비롯해서 비용들을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 금이 빠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금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 다음에는 195, 250이니까 여기 5만 5천이었죠? 앞서 우리 봤던 거 55만큼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래서 대차 일치시키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자산과 부채, 미지급 비용, 뭐 새로 만든 선급비용까지 다 들어가는데 요 55가 요 이익여금에 함께 들어간다. 물론 여기도 이렇게 표시가 돼서 1016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가상각 누계의 재무상태표라고 해도 지금 요 수정 후 시산표에 기초해 가지고 나눈 거기 때문에 여전히 대변이고요. 앞서 제대로 된 재무상태표 그렸을 때 요 30만큼은 여기서 여기 비품 밑에 마이너스 하는 형식으로 표시된다. 뭐 이런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고 길었습니다. 6번에 걸쳐서 3장 이야기를 했고요. 결산 수정 분계 아주 중요했습니다.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선소 수익, 선급 비용 뭐 이런 4가지 계정 결산 수정 분계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했던 현금 기준 손익, 발생 기준 손익 간의 전환 문제 열심히 여러분들이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순환 과정까지 일단락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3장에서 보았던 주식회사 한강이라는 용역 제공 회사가 아니라 재화를, 즉 상품을 매매하는 상품 매매업으로 상황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회계 순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